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이제 목요일 출연으로 바뀌었죠? 아니요, 이제 오늘만. 네네. 오늘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휴가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코너 이름이 I Can 네네. Do It이에요. 네네. IT를 네. 강조한 건가요? 네네. 본인이 코너명 지으신 건가요? 아닌데요. 자, I Can Do It은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모 부대의 구호가 네네. 이거였던 것도 언뜻 생각이 나는데. 네. 왠지 미군 부대 뭐. 아니야. 국내 부대였어요. 자, 뭐 번외 얘기였고 일단은 뭐 타이틀대로 IT를 나는 뭐 뭔가를 이제 계속 찾아내고 해야 되니까 자, 시장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게 주가만 왔다 갔다 거리지 기업은 정말로 정진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 네네. 안타까워서 자, 네. 오늘은 기업을 또 찾아봅시다. 네네. 네. 네. 무슨 기업? 네.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 네네. 이영수의 한미반도체 이런 거 좋아요. 네네네. 사실은 뭐 뒤집다 파는 거죠. 네네, 뒤집다라는 게 표준은 아니지만 네네. 그냥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사실 이게 한미반도체 얼마부터 본 거예요? 네. 이게 액면 분할 전에 한 7,000원대부터 7,000원대부터 제가 첫 방송을 앵커님이랑 그렇죠. 한 7,800원에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 가격으로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 얼마, 한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네. 4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네네. 지금 액분을 해서 네네. 물론 얼마 2만 원인 거죠. 2만 원. 지금 가격으로 2만 원까지 아, 갔던 거죠. 네. 오늘 현지 시세는 13,950원이지만 네네. 저도 앞에 한미반도체를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내일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HPSP. 네, 이대주주로 있죠. 네, 네, 저기. 한미반도체가 네. 지금 네. 현재 이대주 물론 지분을 뜯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네네. 분도 있으니까 개괄적인 설명. 네. 한미반도체는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그 패키지를 자르고 네, 옮기고 그리고 이제 세척하고 이제 건조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네. 뭐 세계 이제 이 인라인으로 하는 이 장비를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VP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자르는 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았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런데 해외 장비에다가 의존을 한 거죠. 일본 장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현대차가 네. 예, 엔진을 미쓰비시한테 의존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작년에 국산화를 해서 저랑 앵커님이랑 회사를 갔다 와서 탐방 갔었죠 우리.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국산화 이슈가 컸고 네네. 네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실적은 계속 붙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내재화 성공으로 네네. 수익성 얼마나 점프할 것 같아요? 점프를 했죠 이미. 이미 하고 원래 있나? 이제 원래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한 20% 후반대에서 30%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산화되고 나서 한 30% 초중반까지, 네, 한 33%, 34%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확장성이 생긴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만 했는데, 저 영상이 한미반도체 영상이구나. 네 맞습니다. 저기 아주 뭐 쇳물을 붓듯이 네네. 해갖고 우리 보고 왔잖아요. 반도체가 무슨 쇳물이야라고 네네. 할 수 있지만 저 네. 기본적인 틀부터 네네, 시작해서 다 맞습니다. 만드는 거죠. 나사 하나까지 다 깎아서 쓰는 장비를 회사고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에 집중되어 있는 장비.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절단하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커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래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성장 포인트는 이제 네네. 본딩 장비? 네, 이제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올 때만 해도 별로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한때 이제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한 70대 정도를 납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단발성 수주로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HBM이 안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CPU나 GPU 성능이 이 HBM이 좀 과도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CPU나 GPU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거를 투자를 본격화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인데 이게 AI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대거 납품이 되니까 이제 생산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저기 이제 납품이 되는 걸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수주 공시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이제 추가로 계속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도 사파이어 래피즈에 HBM을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또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HBM용 TC 본더 쪽에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는 한미반도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글로벌리.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는 뭘까요? 이제 기존의 HBM 본딩 같은 경우는 이제 칩 투 칩, 그러니까 TSV를 뚫어서 이제 칩끼리 연결하는데 네. 그 사이에 마이크로 범퍼라는 단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자가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인터커넥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제 그 칩에 있는 메탈 라인끼리 서로 다이렉트로 본딩하는 건데 그게 네.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인터커넥트 기술이고요.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이제 AMD가 그 이제 젠4 아키텍처 제노아라는 이제 차세대 CPU를 내놓는데 거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그 3D V캐시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은 대충 뭐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네네. 한 3조 줘도 되지 않아요? 너무 저는 많은가?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네, 이 특이한 게 국내에서 이 대체가 안 되는 장비가 굉장히 네. 드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체가 안 되는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선단 회사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느냐가 뭐 후보할 쪽으로는 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네. 물론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의 관계 뭐 지금이야 괜찮죠. 네네. 네네. 하여튼 그래서 삼성이 요즘 보면은 뭐 세간에서는 주가 보면은 오만전자다 말이라고 뭐 다 안 좋게 얘기하지만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걸로. 네네. 참고로 8월에 아마 일을 네네. 한번 저지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참고로 이 우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매출 비중이 한 5%도 안 됩니다. 네. 네,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 매출 비중이 높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TSMC 업황하고 더 직결이 됩니다. 오케이. 한미 반도체는. 네. 자, 한미반도체 지금 포인트 또 하나 네.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HPSP 내일 상장하는 언어링 네네. 업체. 네네. 예. 이걸 얘기해 주시죠. 네네. HPSP는 이제 고압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중수소 기반으로 해서 어닐링을 하는 회사고요. 네.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열을 통해서 이 전자의 모빌리티,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굉장히 네네. 하이테크죠. 맞습니다. 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자를. 네네. 네. 그렇죠. 이제 기존에도 이제 뭐 어닐링이나 열처리 같은 공정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기존 회로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아,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저 네네. 도표를 좀 넘겼는데 한미반도체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HPSP의 12.39%. 근데 네네. 박동신 부회장이 12%. 네,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똑같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2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네. HB그룹이 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대충 16이지만 저기도 뭐 투자 조합으로 합치면 한 20 몇 퍼센트.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요 두 그룹이 네. 비슷하죠. 그렇죠. 아마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그거를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 단순 재무적 투자자인지 그쵸. 경영 참여인지 네, 요거를 보시면 네. 향후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조심스럽지만 네네. 지분 경쟁의 가능성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네네, 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HPSP에 주목을 지금 나오는 저 어널링이라고 하는 거. 네네. 이게 저기 TSMC 쪽에 주로 납품이 됩니다. 네. 이제 TSMC 쪽으로 주로 납품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작년 수준만 해도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1분기가 아마 영업이익률이 5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저렇게 비싼 장비를 고부가에 이제 팔 수밖에 없냐면 저 공정을 쓰면요 수율이 좋아지고요 이 칩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최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뭐 3나노나 5나노뿐만 아니라 기존 뭐 10나노대 레거시 공정에도 저거를 하나의 옵션으로 넣으면요 수율이 좋아지고 네, 그 어떤 칩의 성능 자체가 한 15%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업체. 이게 원래 고압 어닐링이라는 고압 수소 기반 어닐링이라는 게 그 논문으로는 나와 있었죠. 이론으로는.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상용화한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고 네. 그거를 이제 HPSP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막 떠들지 않길 바라기 좀
막 네, 그러겠죠. 이게 왜냐하면 주가가 튀면 뭐 그렇죠. 사야 되는 맞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따라 사야 되니까. 되게 곤란한 거죠. 네. 우리가 막 열심히 떠들어야 돼. 네. 자, 지금 HPSP를 얘기합니다. 내일 상장합니다. 네네. 내일 상장하고 그 한미반도체하고 연관성이 있고. 네네. 자, 이 HPSP가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네네. CIS로 사업 확대? 네네. 이건 뭡니까? 기존에는 TSMC 매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제 TSMC 쪽 매출이 높았는데 최근에 삼성 쪽으로 이제 콜을 받고 올해 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한 30%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체 매출이 30%가 된다는 거는 신규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 이게 낸드 플래시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낸드 플래시가 이제 수직으로 셀을 쌌잖아요. 이제 기존에 128단을 쌌다가 176단까지 높아지는데, 요 우리 고압 수소 그 장비를 통해서 요거를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시베이션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거를 눌러주면 이 그 전자 모빌리티도 더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눈에 거의 안 보이지만 이게 살짝 회로 사이에 살짝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네. 중간에 공기층이 이렇게 살짝 있는 공급. 네네. 근데 너무 세게 누르면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눌러줘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오케이. 자, 공모가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를 네네, 좀 네네. 현실적으로 낮춘 것 같은데 이건 네네. 잘한 것 같아요. 네네. 거품 잔뜩 껴가지고 뚱뚱하게 네네. 들어와가지고 다이어트를 여기서 그렇죠. 해버리면 맞습니다. 뭐 따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짜증나죠. 네. 한 4천억 후반 정도 밸류가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주당 25,000원 정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되고, 내일 따상을 따상 보는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네네. 그래서 물론 물량은 좀 일부 나오겠죠. 그렇죠. 고무 물량들,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 뭐 네네, 나오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나올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네. 다 잠겨 있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가 이제 크레센도라는 이제 펀드인데요. 네. 거기가 49% 거의 50% 가까이 잡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25% 잡고 있고, HB 쪽에서 20% 초반 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 6% 정도밖에 거기서 치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하여튼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네. 하죠. 자, 오늘 한미 반도체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내일 상장하는 HPSP라는 기업도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 저랑 또 유튜브 네네. 하셔야 되니까 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